자, 이번 시간에는 TAT 1급 우리 법인 세무 조정에서 교재는 541페이지고요.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거의 끝 무렵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그 세무 조정 신고서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물론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처음부터 볼 때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목 중에서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을 하게 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했고요. 거기서 당기에 기부금 한도액 초과된 거는 플러스 시켜주고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하면은 그 용어를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우리 그 법인세법의 세율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적용하게 되면 얘를 산출세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사뭇 지금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갖다가 곱해준 다음에 산출세액이 계산됐잖아요. 근데 우리 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 있었죠. 55%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에도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된 다음에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액공제가 55%를 무조건 해준단 말이죠. 그 금액이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금액의 55% 세액을 공제해줘요. 그런 것처럼 여기 세액공제,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들어봤죠? 특별세액공제 들어봤죠? 즉 세액공제 항목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출세 계산이 됐죠.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난 다음에 이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 해놨던 거,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난 다음에 세액 감면이란 말도 있고 세액 공제란 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줘야 되고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더해주고 이를 갖다 총 부담세액이라고 부르고 기납부세, 이 기납부세액은 보편적으로 중간연합한 거죠. 기납부세액 빼면 연차가감 납부세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이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것은 세금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세액 감면 용어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세액공제 법인세법에서의 세액공제는 뭐가 있는지, 요런 두 가지를 갖다 중점적으로 우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되는 과정에서 지금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산 과정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얘는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거라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울 때요, 선납세금이라고 썼던 개정이 있었죠. 어느 경우에 선납세금이 적용돼요? 우리가 이자를 받았는데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금융기관에서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납세금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거기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금액에 50% 잘라서 중간연합하죠. 그 중간연합할 때 규정 뭐라고 써요? 그게 선납세금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로 하는 것은 글로 안 보이는지라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TAT 세무 2급까지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이 써왔던 선납세금이라는 규정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을 해요. 그걸 또 이해를 해야지 이게 설명이 금방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서 통장에다가 보통예금에다가 돈을 넣어 놓게 되면 여러분들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자 들어오죠. 그죠? 그랬을 때 우선 여기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84,000원 들어왔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대변에는 이자 소득 10만원. 자, 이자 소득은 10만원인데 은행에서 지급하는 그 돈은 84,000원 밖에 지급을 안 해요. 나머지 16,000원은 어디로 갔어요? 얘는 소득이잖아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빼놓는 거,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금융기관이 우리 걸 원천징수했어요. 얼마를? 16,000원을. 그래서 우리가 16,000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소득 발생한 그 사람이나 법인의 이름으로 세금 납부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선납 세금이라고 기록하기로 했단 말이죠. 선납 세금은 얼마? 16,000원. 이게 선납 세금이 쓰이는 경우에요.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죠. 뭐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제3자는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되겠죠. 이렇게 선납 세금이라는 계정 요때 한번 쓰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중간예납이라는 거 있었어요. 차변에 선납세금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법인세를 100만원 냈어요. 그럼 100만원에 50%니까 50만원이 선납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 요 경우는 요 경우는 얘가 중간예납이에요. 중간예납인 경우에 이렇게 중간예납은 또 뭐예요? 전 연도 법인세 납부세 여기 몇 퍼센트? 50%.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는 거예요. 전년도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고요. 중간예납은 회계연도 1월서부터 12월 법인인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6월이 지나잖아요. 경과하게 되면 6개월 경과한 이후로 여기 2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면은 며칠까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예납할 때 이렇게 선납세금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기납부세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납부세액은 두 가지 종류가 법인세에서도 존재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지금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했죠. 그래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 선납세금이 있다는 뜻이고요. 선납세금이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중간예납한 거야. 중간예납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선납세금으로 이렇게 처리했죠. 법인도 내야 되는 세금이, 여러분 TAT 2급 배울 때까지 법인세 계산해 본 적 없죠. 법인세 얼마라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선납세금 낸 거 제외고 나머지 미지급세금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지금 법인 세무조정하는데 기납부세액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기납부세액은 우리 거 제3자가 원천징수해서 세금 납부한 거, 그 다음에 중간예납한 거, 이걸 바로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 이거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왜? 이것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풀 줄 아는데 말하거나 등등 얘기하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얘는 지울게요. 여기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라는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세액 공제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세액 공제는 그래도 소득세 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세액 감면이라는 용어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액 감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세액 감면은 이렇게 하나 띄어쓰고, 얘는 일반적인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은 감면인데 일반적인 감면은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간 제한에 없이 어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적용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 감면이라고 불러요. 기간 제한이 없고 해당 사항이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은 공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 한번 일반 감면의 예를 한번 보게 되면 중소 너무 빡빡하게 띄었었나?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이런 등 특별 세액 감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때 감면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얘는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본점 기준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감면에 해당되는 용어가 하나 있고요. 세액 감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 감면이 아니라 여기 밑에 기간 감면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용어에서 보시던 것과 같이 기간 감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감면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으려나? 창업 중소기업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용어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들은 여기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세액 감면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그 감만 있으시면 되고, 저는 내용들 하나하나 그래도 설명을 해 놓아야 되는지라 요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세액 감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세액 감면은 하여튼 일반 감면과 그다음에 기간 감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 감면은 기간 제한 적용 없이 그냥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적용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일반 감면이라고 부른다. 기간 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적용시켜 준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그 벤처기업들이라든지 그 벤처붐 한참 1990년대 말부터 여기 2000년대 막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붐이 일었던 그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에서 창업기업에다 투자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국가적으로 막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등 했었잖아요. 그럴 때 뭐 감면을 시켜주겠다, 세액에 대해서, 또는 뭐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세금을 갖다 적게 내게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세액 감면이라는 용어로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중요한 건데, 세액 감면은 일단 요 정도만 정리를 해두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저기 정리를 해서 한번 보면 되겠고요. 여기 다음에 중요한 거를 하나 써주려고 그래요. 세액 공제를 써주려고 그러는데 5칸이 나오나? 그래서 세액 감면에 대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지금 이번에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세액 공제는 생각외로 시험 문제 좀 많이 이론적으로 출제가 되는 항목이랍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공제. 자, 세액 공제는 법인세법에 따르는 세액 공제가 있고요. 법인세법에서의 종류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는 조세, 특례, 제한법 상의 세액 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그 종류를 보게 되면 법인세법에 대해서 세액공제는 첫 번째 종류에 뭐가 있느냐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해 손실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칸 쓰기가 애매하다. 이는 법인세법에서의 세액공제 종류이고, 그러면 이런 세액공제는 2월 공제가 가능합니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최저한세 적용을 받는지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이 항목들의 포인트들이에요. 종류, 2월 공제 여부, 최저한세 적용 여부.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2월 공제를 갖다가 10년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은 적용받지 않고요. 요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최저한세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에 재손실공제는 2월 공제에 해당되는 거 없고요. 최저한세 제한 여부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예, 2월 공제 가능한 것은 10년.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적용 오케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인 경우는 적용 안 돼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여기 적용 안 된다고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은 각종 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2월 공제 투자세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10년. 그 다음에 얘도 최저한세 적용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밖의 세액 공제. 얘도 마찬가지로 다 10년 적용되고요.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얘도 적용이 된다. 자, 이래서 지금 여러분이 교재에서요 541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에 대해서 거기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일반 감면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는 감면이 있고요. 구분,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감면 내용 뭐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 감면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소기업이라든지 중기업에서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이 2005년 1월 이후 최초 개시 사업년부터 본정 기준에서 결국은 이 감면을 왜 적용시켜주게 됐냐면 그 수도권에 서울에 너무 과밀화되게 직접되는 그런 사업장들 많이 있죠. 그걸 갖다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랍니다. 아마 그래서 옮겼던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다음 같은 경우가 제주도에 본사 있잖아요. 모르죠?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방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많이
국내 뭐야 수도권에 있던 그 공장이나 본사들이 이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 혜택을 주니까 뭐 어디 가도 괜찮겠다 싶은 그런 곳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거기 그 춘천에서 저기 뭐죠? 네이버 R&D 센터가 있거든요.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각종 특혜들을 많이 주잖아요. 왜? 그걸 끌어들이려고. 끌어들이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길래요? 거기서 나오는 세금들 있잖아요. 그죠? 등등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런 사업을 수행해서 돈을 많이 세수를 거두려고 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액 감면해준다는 용어가 나올 텐데 세액 감면은 크게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그나마 지금은 잠깐 봐주시기만 하고요. 처음부터 용어가 낯설면 골치 아플 테니까 여기 시험 문제에서 자주 이론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세액 공제에서는 납부세액, 외국 납부세액 공제 얘가 잘 등장을 해요. 외국 납부세액이요. 외국에서 돈 벌어서 세액 납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소득 갖고 또 세금 내라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거는 공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세액으로 이렇게 공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송금으로 그냥 인정받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요런 용어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이따가 보시게 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계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제하는 것도 이따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액 공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기간, 감면이라는 거 있죠? 일정 기간만 감면 적용이 되는 감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이런 걸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흔한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법인세법 이론할 때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나온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실무에서도 지금 이거 입력할 거 이런 것들 없어요. 근데 교재 보면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게 되면 542페이지에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세액공제란 설명하고 있죠. 아까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들을 곱해서 공제해 주는 거 말한다 했는데 법인세법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거 거기 있죠. 그래서 그 구분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서 나오니까. 그다음에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여타 저렇다 설명 나오겠죠.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조세 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뭐 최저한세라는 것은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 그 세금은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간단히. 자,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으로 일단 그 세액공제니 감면이 다 통해서 받았어요. 받아갖고 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법인세 낼 게 없는 거죠. 근데 최저한세라는 걸 계산했는데 모든 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 5만원은 내야 돼. 그 최저한세 계산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제 감면 받아서는 얼마 나왔어? 빵. 근데 최저한세 계산하니까 얼마? 5만원. 그럼 최소한 5만원은 내야 한다는 게 최저한세예요. 법인이 여러가지 감면 공제 받더라도 최소한 돈을 벌었으면 그래도 돈은 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최저한세는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나중에 끝에 배울 테니까 그런 용어만 한번 들어두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543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그래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상생협력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도 있고, 요 녀석이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거기다 별표 하나 정도만 해놓으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 법인일 경우 중소기업일 경우 10%나 차이 나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세액공제 많이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세액공제와 그 다음에 세액감면 적용 순서가 있죠. 아까 우리 여기 이제 이 지워도 되겠죠? 이 지울게요.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세액감면이 먼저였어요. 세액공제가 면제였어요. 여기 순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또 보시는 것처럼 544페이지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적용 순서는 기억, 세액감면하래요. 니은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라는 것은 아까 재해란 거 있었죠? 재손실 세액공제 이런 거 2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래요. 올해 끝나는 것부터 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 되는 건 나중에 먹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 이렇게 나와 있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2월 공제의 종류, 그 다음에 공제 연한 여기 나와 있죠. 거기서 외국 납부세액 여기 잘 나오니까 그거 체크해 놓고 나중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용어와 그런 내용들 잠깐 소개를 해 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득구분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소득구분 계산서에서 필요한 용어는 거기 구분경리란 용어예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구분경리. 자,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서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구분 경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분 경리는 사업이나 또는 여기 재산 이게 뭐야? 여기 재산별로 자산, 부채, 손익, 자 보시죠. 여기 구분경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업이라든지 재산별로 자산, 부채, 손익 관련된 것들 따로따로 구분 표시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즉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독립된 계정 과목 사용해서 자, 여기 구분 경리의 뜻은요. 구분 경리의 뜻은 사업이나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손익 이런 것들을 각각의 독립된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구분 기장을 해주세요. 그걸 구분 경리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사용되냐면 겸용할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 겸용이라고 얘기하면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 자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지금 그 법인세 계산할 때 그 목적 자체가 비영리죠, 그죠? 근데 얘가 수익사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익사업 하는 경우 그러면 비영리 사업에서 돈이 들어온 것인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것인지 이거 섞어야 되겠어요, 구분해야 되겠어요? 목적이 다르잖아. 비영리 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난 이익은 원래 목적에 다시 투입이 돼요. 그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투입되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 병원으로 할까요? 병원에서 돈을 만약에 벌게 되면 얘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란 말이죠. 병원은 치료 목적으로 있는 게 법인이에요. 그럼 보세요. 보편적으로 병원은 돈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도 돈은 벌 수 있겠죠. 거기서 번 돈을 여기 그 이사장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인마이 포켓하고 가져가는 뜻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다른 거 순서 따지지 않고 돈 많이 지급하면 등등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무슨 예를 들어서 기증자 나타나잖아요. 신체 일부 기증자 나타나는데 돈 많이 낼 테니까 나 먼저 해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거 우리나라 병원은 영리법인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여러분 친척들이나 친구분이나 뭐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에를 못 가. 왜? 너무 비싸니까. 감기 걸렸다고 한번 방문하면 3, 40만 원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면 되죠? 보험에 가입하는데 한 달 보험료가 100만 원. 목이 맨다. 100만 원이 넘어. 여러분들 그 월급 받으시면 거기서 건강보험료 빠져나가죠? 얼마 빠져나가요? 100만 원 빠져나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직장에 월급을 바라보고서는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에 취업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단체 보험을 들어줘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병원에서 지금 번 돈 결국은 다시 치료 목적으로 재투입되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사업 하는 것들을 있다 그랬었어요. 몰라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딴 집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장례식장하고 또 뭐 있다 그랬어요. 요양원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이에요.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의라든지 장례식에 사용되는 많은 용품들 있잖아요. 그게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저렴하고 싸게 줘야 되잖아. 영리 목적이니까 뭐 5배, 10배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학교에서는 대표적인 수익 사업이 뭐예요? 저기 식당, 카페테리아 뭐 이런 거 빌려주잖아요. 학교에서 운영 잘 안 해요. 그거 외부 업체에다가 그거 빌려주고서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받아요. 편하잖아. 신경 안 써도 되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건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면 돈 들어오고 뭐가 팔리고 뭘 사오고 그랬을 때 비영리 법인에 대한 목적 사업과 여기 수익 사업과 그냥 막 섞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구분격리라는 것은 이렇게 겸용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얘를 나누어서 구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구분격리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갖다가 실제 한번 해보라고 샘플을 줬는데 여기서 많이들 헤매. 나도 하다 보면 나도 헤매.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이거는 구분격리 이거 우리 주변에 같이 겸용하는 데가 많아요? 적어요.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따가 한번 천천히 입력해 보면서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고 법인세법 배웠으면 용어 하나하나 좀 들어둔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지껏 보셨을 때 구분격리란 용어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구분격리란 용어도 한번 들어보고, 구분격리는 대표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할 때 줄 섞지 말고 사업별로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수익, 손익 따로따로 계정 사용해서 정리하라는 뜻이 구분격리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545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 이런 구분 격리에 대해서 소득 구분 계산서라는 걸 잠깐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 타이핑해서 이거 써드리지만 나중에 여기 파워포인트로 딱딱딱 정리되어 있으면 바로 설명해서 넘어가기가 좀 쉽겠죠. 지금은 정리가 다 아직 안 됐어. 아니, 세무일급은 솔직히 손도 못 댔어요. 사실은 소득 구분 계산서라는 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렇게 구분 격리 대상은
어떤 대상이 누구예요? 물어본다면 얘도 똑같아요. 법인세법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상 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일단 법인세법상에서는 수익사업,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인 경우, 그 다음에 승계사업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승계사업이라는 것은 분할, 합병된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여기는 분할 또는 합병에 대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좋으셨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분 격리 대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 이런 것들, 아이고, 없어졌다. 할 수 없지. 이렇게 지금 구분 격리한다는 뜻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즉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법인세가 없는 그런 법인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수익사업과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격리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소득 구분 계산서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 소득 구분 계산서는 좀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 구분 격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세법상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여기다 이게 써놨던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기타 사업 이렇게 구분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익사업과 같은 신탁재산이 있다면 신탁재산과 또 기타 사업, 그 다음에 여기 승계사업이 있다면 또 기타 사업과, 즉 얘는 따로따로 다 별개의 항목들이에요.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얘기고, 그 항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545페이지에 법인세법상 구분격리 대상, 그래서 다음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용하는 법인은 구분격리하세요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얘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 있으면 구분격리하세요. 신탁재산과 기타 소득이 있으면 얘도 구분격리하세요.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을 하면은 얘도 구분격리하세요. 해당되는 그 대상 법인은 왼쪽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없이 편히 들으세요. 이거는 일단 여러분 그 TET 1급 시험 문제 대상에서는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들은 이런 게 있다는 용어를 기억하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조세특례 제한법상에서는요, 조세특례 제한법 상에서의 구분격리라는 것은 감면사업소득하고요, 감면사업소득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래요. 일단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격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감면사업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감면소득은 법인세 감면, 얘는 법인세 감면 대상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얘는 소비성 서비스성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구분격리 대상이 됩니다 라고 얘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구분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구분격리 및 공통손익의 안분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써놓고서 해놓을까요? 구분격리 및 공통손익 안분계산 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이렇게 사업을 겸용을 하고 있다 보면 그 수익과 비용들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아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 양쪽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금액이나 수익이나 비용을 나누어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 계산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구분격리 및 공통손익 안분 계산에는 근본적으로 입금하고 비용, 제가 조금 전에는 수익하고 비용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입금과 그다음에 송금 구분하라는 얘기고요.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분할 때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여기 개별입금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개별입금 그 다음에 공통입금 똑같이 반대전상으로 개별손금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눠 놓으라는 것들이니까 공통손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 여기 개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입금이 됐던 송금이 됐던 얘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수익 그러면 기타 사업소득인지 얘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그건 개별로 하면 돼요. 그런데 공통입금이나 공통송금은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떤 일정한 비율로 서로 나눠줘야 되겠죠. 뭐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이자 지급이자에 대해서요. 두 번째로는 지급이자에 대해서 지급이자도 지금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합니다. 얘가 과세 사업에 사용됐느냐 면세 감면 사업에 사용됐느냐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고요. 또는 개별 입금에 송금에 돼 있는 개별 송금이냐 아니면 공통 송금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이자도 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공통손익의 구분을 공통입금이라든지 공통송금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실제로 입력을 해보시면서 자료를 보고 한번 해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외환차손익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교재에서는요 54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구분격리 및 공통손익의 안분계산이라고 나와있고 입금과 송금의 구분계산 일반사항은 개별입금은 오른쪽 구분과 예시에 나와있는 것들이 바로 개별입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뒷담 많죠? 예, 일일이 아직 다 볼 필요는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 다음에 공통입금에 대한 구분과 예시 옆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송금에 대한 해당 예시, 그 다음에 공통 송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만 구분을 일단 해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이따가 작성하시게 될 소득구분 계산서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급이자에 대한 설명 2번에 나와 있고요. 5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외환차 손익에 대한 내용들도 기억부터 시효까지 해서 외환차 손익은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손익에 대한 구분은
공통 입금과 공통 송금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더란 얘기죠. 참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아니 없는데 549페이지에 그 수행 내용 소득 구분 계산서를 직접 작성해 보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입금이라든지 송금,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우리가 해놨던 것들이 있죠. 그 해놨던 내용들을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을 해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반영되는 거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여기다 직접 반영해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루했어. 왜? 여러분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해야 되는 내 입장은 뭐가 되겠어? 뭐 어떻게 깝깝하지 뭐. 자 여기 프로그램들 다 실행시키시고요. TAT 1급에서 여러분들 여기 5000번 확인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 세무조정에서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소득 및 과표 계산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죠? 거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소득 구분 계산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소득 구분 계산서 예,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549페이지에 법인 조정에 기장된 표준 손익계산서 항목과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도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으로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에요. 세액 감면이란 뜻이죠. 대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원가가 감면 대상이래요. 제조업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원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즉 감면 대상인 항목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그 소득하고 원가가 감면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액과 제품 매출원가만 제조업과 관련되고 이하는 다 공통분할한대요. 여러분 참 원가 계산 배우셨나? 안 배우셨죠? 통과? 하여튼 제품 매출액과 제품 매출 원가만 관련된 제조업과 관련된 원가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공통분으로 가정하며 기부금 중에서 당해연도 송금산입 대상도 포함을 해서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앞에서 그 뭐지 소득금액 합계표에다가 거기 세무조정하고 소득 처분한 것들 집계된 거 옆에 쭉 나와 있죠.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에 대한 거 우리가 처리해놨던 거 그대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여기 소득구분 계산서에서요. 맨 위에 보시면 감면 명칭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감면 이 구분 소득구분 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얘가 왜 이걸 작성해야 되는지 명칭을 써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줄 읽을 때 제가 줄쳐놓으라는 거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대상이라고 써놨었죠.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감면 명칭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라서 감면 이렇게 해서 저장 명칭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저기 빨간 걸로 1번 되어 있죠? 1번이 표준 손익계산서 소득구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 새로 불러오기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표준 손익계산서 및 합계 등등 다 불러오겠습니까? 예, 불러오세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러왔죠? 근데 관면 명칭 왜 없어졌지? 다시 중소기업 특별세 관면. 여러분들도 저장 안 됐죠? 됐어요? 된 사람 손. 안 된 사람 손. 나밖에 없네. 이거 엔터 쳐야지 돼. 다음 칸으로. 그러면 다음 칸으로 넘어간 다음에 저장 이렇게 눌러야지 이게 떠요. 왜 떴죠? 여러분은 아는데 왜 나만 몰랐어? 나참. 아이씨.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거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 나와 있고요. 매출액은 25억 7,130만원. 그 다음에 감면분. 감면분은 25억 2,130만원. 기타분은 5천만원. 구분이, 금액이 나눠져 있죠. 매출원가는 11억 1,200 구분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4억 4,600. 얘가 어디에 나와 있지? 자,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말이죠. 지금 여기 제품 매출액인데, 제품 매출액 중에서 제품 매출액과 제품 매출원가가 감면 대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얘기한 금액 중에서 왜 감면을 해준다 그랬냐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는 요 타이틀로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였었어요. 거기서 거기 지금 감면분은 총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감면분은 25억 2,130만원, 5천만원이 빠져있죠. 그 금액을 갖다가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면을 받는 것은 금액,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란에다가 5천만원을 뺀 25억, 그 다음에 2,1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에서는 감면분이 10억 9,100 19만 4,440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기타분, 지금 감면분, 지금 여기 만드는 목적 자체가 지금 법인세법에 의해서 감면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 구분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감면받는 분을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여기 금액 기타분으로 5천만원하고 2,100만원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입력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 반영.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세무조정 반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놓으시고요. 세무조정 반영 이렇게 해놓고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일단은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입금산입, 송불산입 아까 했던 것들 있죠? 클릭해서 불러오시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했던 입금산입, 그다음에 송금불산입, 밑에는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항목들을 쫙 다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된 내용의 구분 1, 구분 2, 구분 3 나눠서 입력하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 처음에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에서 과목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과목 선택은 이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걸 쓰면 되겠고요. 해당 사항 없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재에서 549페이지 보세요. 549페이지에 구분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 법인세 비용, 금액,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 있죠? 보이시나요? 이거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그대로 여기다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문제에서는 다 구분해 주니까 우리 여러분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구분해서 반영을 딱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여기 프로그램에 계산 합계금액이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549페이지 보시는 그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다음 페이지에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 계정 항목이 되게 많죠. 자,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얘는 지금 약간 노가다가 필요해요. 과목 선택할 때는 여기 지금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여기 기타 사유 유출됐는데, 과목 선택 해당 사항 없으면 몇 번이에요? 얘를 보고서는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저는 입력 좀 이따가 할 테니까 여기 보시고 한 줄만 딱 입력해 보세요. 여기 과목 선택은 총 6개가 있어요. 그죠? 과목 선택이 이 6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첫 번째 거는 해당 없음이죠. 여기 6번이라고 넣으면은 요 해당 없음이 거기 딱 표시가 될 거란 얘기고요. 자, 6번 입력해 보세요. 해당 사항 없음 됐어요? 여러분이 키인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코드번호 넣으면서 이렇게 반영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분 선택. 구분 선택은 여기 두 번째. 얘도 구분 선택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러면 똑같이 코드번호 3번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면 선택 되어 있죠. 감면 선택은 법인세법, 얘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번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 번호로 따지게 되면 여기 법인세법의 6번, 그 다음에 구분 선택의 3번, 감면 선택의 5번 이렇게 입력하시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제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두 번째 거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액은 1번. 그런 개별분 감면 지가 알아서 다 선택이 돼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이거 근데 순서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입력한 순서가 여기 교재하고 똑같이 입력했으리란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과목하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 보면서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여기 매출액, 그 다음에 본물, 본사 건물 390만원은요 판관비는 3번. 그 다음에 B기계는 매출원가는 2번.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판관비면은 3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지급액, 얘도 판관비니까 3번. 그 다음에 대손금 부인액. 여기 근데 저는 순서가 대손 충당금은 한도 초과액을 썼네요. 210만원. 저도 판관비.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하면서 써야겠다. 여러분들도 여기 순서가 좀 다르게 돼 있죠. 금액 보면서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대송금 부인의 판관비 900만원 판관비. 그 다음에 선관비, 접대비, 증빙불비, 얘도 판관비. 신용카드 미사용분, 얘도 판관비. 접대비 초과한도액 14만 8천 원 판관비.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영업의 비용 4번. 그 다음에 얘는 매출원가 2번. 그 다음에 648만원짜리 판관비. 선급비용도 245만 7천원 둘 다 판관비. 그 다음에 업무무관 750만원짜리 영업의 비용 5번. 560만원짜리 영업의 비용. 건설자금이자도 영업의 비용. 동청회비도 영업의 비용. 기부금, 미지금 얘도 영업의 비용.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해당되는 그 금액들에 대한 걸 여기 구분 격리하면서 구분해주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여기 대우원가부터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매출원가래요. 2번.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거 판관비 3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총납금 1000만원에 대한 것은 판관비.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불이백에 대한 거 9천만원 얘도 판관비. 정기분 대손충당금 얘도 200만원 판관비. 그 다음에 외화 영업의 비용. 퇴직금 수령 기부금. 근데 여러분 거기 기부금 2월 송금살입 있나요? 1200만원 없죠? 이거 어디 갔더라? 자 봐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 기부금은 소득금액학교 조정표에서 조정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 신고, 법인세 뭐였었지? 법인세 신고서 거기 세액에 1700만원이 아니 1200만원이 자동 반영됐던 항목이거든요. 잠깐 요거 보여드리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여기 1200만원 기부금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 넣은 게 아니었었고, 여기 반영된 거 이 금액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근데 이 금액을 갖다가 지금 소득금액에서 불러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소득구분 계산서에서는 지금 여기 뭐죠? 기부금 2월 송금 불산입에 대한 1200만원을 별도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 7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추가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기부금 2월 송금 산입, 기부금 2월 송금 산입이라고 똑같이 써놓고 12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시켜 놓고요. 얘도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영업의 비용. 근데 이게 자동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 수정을 안 해줬구나. 추가를 해놓고 일단은 됐어요. 자, 그래서 기부금 했던 거는 일단 해제 다시 눌러 놓으시게 되면 추가된 것까지만 딱 되고 더 이상 입력은 안 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과목 선택만 쭉 해가지고서 과목 선택에 대한 거는 다 반영이 됐는데 구분 선택에 지금 다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손대지 않고 하나만 쭉 다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처음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800만원에 대해서 위탁 판매 수입 볼게요. 매출액 맞았죠? 개별분 맞죠? 감면 1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매출액 개별분 기타분 요거 틀렸죠? 요거 하나씩 다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되어있죠? 그래서 기타분은 감면에서 4번이라고 해야지 기타분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잘 체크하면서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금액이 있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지금처럼 제가 한 것처럼 다 맞춰주세요. 본사 건물 390만원에 대해서 얘 구분 선택 공통분이죠. 공통분은 2번. 그 다음에 해당사항 없음 맞고요. B기계 480만 9천원에 대해서 매출원가 개별분 감면원 맞고요. 그 다음에 2억 5,900에 대해서 판관비 개별분이 아니라 공통분이죠. 공통분 해당 없음.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얘도 개별분이 아니라 공통분 해당사항 없음. 그 다음에 211만원에 대해서 판관비 얘도 공통분 해당사항 없음. 그 다음에 900만원에 대해서 얘도 공통분 해당사항 없음. 그 다음에 300만원에 대해서도 공통분. 그 다음에 278만 2천원 얘도 공통분. 그 다음에 14만 8천 얘도 공통분.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17만 8천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영업의 수익 개별분. 그 다음에 끝에 감면 선택에서 기타분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분은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200만원 매출원가 개별분 감면원 맞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여기 개별분이 아니라 공통분. 그 다음에 성 224만 두 개 다 공통분. 그 다음에 750에서 얘도 공통분. 영업의 비용이 공통분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0만원에 대해서도 공통분. 그 다음에 120만원 얘도 공통분. 그 다음에 800만원에 대해서 얘도 공통분. 300만원도 공통분.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매출원가 개별분 감면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다 공통분이네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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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자,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2번 3번에 대해서 여기 과목 선택과 구분 선택 감면 선택 여기서 제시해 준 대로 다 반영을 했고요. 순서대로 여기서 표준 손익계산서 소득 구분했고요. 세무조정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부 등록 해주래요. 배부 등록 해주면 되니까 혹시 몰라서 저장해 놓으시고요.
배부 기준 등록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부 기준 등록에서는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분인 경우에는 뭘로 비례해서 배부하라고 그랬냐면 거기 클릭되어 있는 거 개별 송금 비례,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 공통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비례해서,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 공통분에 대해서는 개별 송금 비례. 이건 우리가 지금 선택한 건 아니고 거기 주어진 대로 그냥 놔둔 것 뿐이에요. 나머지 금액 손댄 거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놔둔 항목으로 그냥 삼아주시면 되겠고요. 순서도 보시게 되면 배부 기준, 그 다음에 기준 금액, 여기도 앞에서 계산된 금액들이 그대로 다 반영된 있는 거라서 얘도 손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배부 기준 등록도 끝났고요. 네 번째 여기 소득 구분 계산 명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득 구분 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소득 구분 계산서를 클릭해 보세요. 명세서는 관두고요. 자, 여기서 계산된 걸 보니까 지금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지금 계산된 과세 표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산된 과세 표준은 맨 밑에 나와 있죠. 요거예요.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6억 6,520만 3,671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감면된 금액은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기타분 표시되어 있는 거 숫자 금액 일치하나요?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해요? 숫자 틀리시면서 왜 틀렸어?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응? 어쩌자고. 아, 괜찮아. 이것도 카피하면 돼. 그냥 백업하면 되니까. 자, 어렵게 하기는 했어요. 일단 여기 저장 눌러놓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소득 구분 계산서는 앞에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금액 입력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기타 소득과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되는 그 소득을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게 구분 격리의 의미였었고, 여기서 발생한 거 아까 제조업에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만 거기 감면 대상이라 했었잖아요. 나머지 발생 비용은 다 공통으로 처리하라 했었죠. 그래서 얘 어떤 안분계산 원칙에 의해서 자료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해보기만 했다는 얘기죠.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있는 대로만 입력했는데 오히려 여기 세무조정 반영하는 거 얘가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이걸? 여기 다 이거 주고 입력하라 그래? 시간 얼마나 걸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풀어봤던 기출문제 중에서는요, 여기 소득 구분 계산서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을 갖다가 입력하라고 이거 일일이 구분하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법인세법에 대해서 소득 구분 계산서가 어떤 것인지, 또는 그걸 왜 구분해서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해 드린 거랍니다. 시험 문제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은 다 끝났고요. 여기 입력한 거 숫자, 아마 소리 씨는 여기 옆에서 아까 세무조정 반영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금액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거 잘 하나씩 맞춰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맛이 가겠죠. 대충 넘어가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왔던 소득구분 계산서에 나왔던 숫자 다 일치하죠? 됐어요. 그럼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다 잘 하신 거랍니다. 아,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실제로 업체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엄청 골치 아프겠죠, 이거? 혹시 실무 업무에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거? 저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만한 건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들이고요. 또 작성을 하더라도 내용은 간단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보면서 용어만 먼저 이런 계산서가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중에서 한두 개씩 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시간이 벌써 앞에 것까지 다 녹화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